안녕하세요. 스낵무비입니다. 오늘은 타임슬립을 소재로 한 영화 프리퀀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인공인 존은 아버지가 소방대원이고 어머니는 간호사인 아주 평범하지만 행복한 가정에서 자라났습니다. 화면이 바뀌고 30년이 지난 날 하늘에는 태양 흑점이 솟구칩니다. 어린 존은 이미 어엿한 형사로 자라났습니다. 어느 날 존의 친구가 아들을 데리고 집에 놀러왔는데 존 아버지의 낡은 햄 무전기를 발견합니다. 세 사람은 호기심에 무전기를 켜보기로 하는데 친구의 아내가 찾아와 친구는 어쩔 수 없이 집으로 돌아갑니다. 존은 화목한 친구의 가족을 보며 30년 전 화재 사고 중 희생된 아버지가 떠오릅니다. 그런데 이때 갑자기 무전기에서 소리가 들려옵니다. 존은 호기심에 상대방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야구 이야기까지 하게 됩니다. 존은 유명한 야구 경기 결과를 언급하는데 상대방은 아직 시작하기 전에 경기라며 의아해합니다. 태양 흑점의 영향으로 존은 30년 전의 아버지 프랭크와 무전으로 대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날 프랭크는 야구 경기 결과가 무전기에서 상대방이 말한 것과 같은 것을 발견합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상대방이 같은 주소지에 살고 있는 것을 포함한 여러 가지 단서로 부자관계인 것을 알아냅니다. 존은 이 사실이 너무 기쁘고 흥분되었고 프랭크에게 내일 화재 사고 현장에서 프랭크가 다른 통로로 가면 죽음을 피할 수 있다고 알려줍니다. 프랭크는 존의 말을 믿지 않았지만 경기 결과를 정확하게 예측한 것에 대해서는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존이 얘기한 장소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프랭크는 사람을 구해서 눈앞에 보이는 탈출구로 나가려 하는데요. 하지만 프랭크는 존의 말이 생각나 아들의 말을 믿고 다른 길을 선택해 창고에 슬라이드를 타고 기적처럼 살아났습니다. 그러자 30년 후 존의 머릿속에는 아버지의 기억들이 새롭게 생겨났습니다. 밤이 되자 존은 프랭크에게 아버지는 화재로 죽지 않았지만 20년 후 흡연으로 인한 폐암으로 돌아가셨다고 전해줍니다. 그래도 아버지를 구했다는 사실에 두 사람은 매우 기뻤습니다. 그런데 존은 사진 속에 어머니도 사라진 것을 발견합니다. 현실 세계에 살아계셨던 어머니의 기억이 사라지고 어머니 전화도 없는 번호로 뜹니다. 존은 아버지를 구했는데 어머니가 사라진 용문을 알 수 없었습니다. 다음날 출근한 존은 30년 전 미제 연쇄살인 사건을 조사하는데 사건 자료가 달라진 것을 발견합니다. 피해자가 원래 3명에서 10명으로 늘어났고 존의 어머니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즉 어머니는 연쇄살인범에게 살해된 것이었습니다. 존은 급히 프랭크에게 어머니가 살해되기 전에 범인을 찾아내야 한다고 합니다. 설령 어머니를 보호할 수 있다고 해도 다른 간호사도 살해될 수 있기에 형사인 존은 프랭크에게 같이 범인을 잡자고 제안합니다. 존은 자신의 아버지의 죽음을 막았기에 7명의 피해자가 늘어난 것에 본인이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의 작전은 프랭크가 다음 피해자의 뒤를 밟아 범인이 범행을 저지를 때 잡아서 경찰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생긴 외모를 가지고 있던 프랭크는 피해자가 될 간호사의 눈에 띄어 초대받게 됩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범인은 프랭크가 있어 계획을 포기합니다. 현재 시간에 존은 피해자의 자료가 하나 적어진 것을 발견하는데 간호사의 죽음을 막은 것입니다. 두 사람은 작전을 계속 진행하기로 하는데요. 두 번째 간호사는 프랭크의 충고를 듣지 않았습니다. 프랭크도 범인에게 화장실로 끌려가 두들겨 맞고 쓰러졌습니다. 범인은 프랭크의 지갑에서 그의 집 주소를 알아내는데 아마 이 일로 어머니가 타겟으로 된 것 같습니다. 프랭크가 깨어났을 때 그 간호사는 이미 범인에게 잔인하게 살해되고 난 뒤였습니다. 존은 프랭크에게 범인이 지갑을 만졌으니 그 위에 반드시 범인의 지문이 남아있을 거라고 합니다. 지문 채취를 하면 이 30년에 걸친 미제 연쇄살인 사건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지갑을 30년 후로 보내야 하는 건데요. 프랭크는 지갑을 비닐봉지에 넣어 30년 동안 그 누구에게도 발견되지 않을 구석에 감춰놓습니다. 존은 지갑을 찾아 지문으로 범인을 찾아내는데 범인이 형사였습니다. 30년 전에 프랭크는 간호사 살인사건으로 경찰서에 소환됐는데요. 당시 간호사의 이웃이 프랭크를 목격하였고 범인이 일부러 프랭크의 신분증을 현장에 던져놨습니다. 물증과 증인이 다 있으니 궁지에 몰린 프랭크는 경찰한테 자기가 30년 후에 아들과의 대화 내용을 털어놓았으나 경찰이 그걸 믿어줄 리가 없었죠. 형사인 범인은 직접 경찰서로 찾아와 프랭크를 죽여 사건을 무마하려 합니다. 경찰들은 밖에서 경기를 보느라 누구도 프랭크에게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위급한 상황에서 프랭크는 물로 전기를 전도해 범인을 기절시키고 신분증을 확인합니다. 프랭크는 범인이 매번 살인을 저지른 후 피해자의 물건을 하나씩 챙겨서 기념으로 가진다는 존의 말이 떠올라 살인 증거를 확보하려고 합니다. 프랭크는 몰래 범인을 미행한 후에 그의 집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물품을 찾아냅니다. 하지만 프랭크는 범인에게 들키게 되고 추격전이 벌어집니다. 프랭크는 범인과 물속에서 사투를 벌이다 범인을 죽입니다. 저녁에 부자는 다시 통화하지만 존은 아직도 어머니의 기억이 없다고 합니다. 범인을 처치했는데도 왜 어머니의 기억이 없는지 의아해하는데 갑자기 범인이 나타나 존을 습격합니다. 한편 프랭크도 범인에게 습격을 당하는데 범인은 그때까지도 죽지 않았던 것입니다. 같은 장소, 다른 시공간에서 부자는 동일한 범인과 사투를 벌입니다. 존이 위험한 순간 프랭크가 총을 쏴 범인의 손을 날려버리는데요. 그러자 존에게 있던 범인의 손도 사라져버립니다. 하지만 범인은 다른 손의 총으로 존을 쏘려고 합니다. 이때 현재 시간에 프랭크가 나타나 연쇄살인마를 처치합니다. 부자는 포옹을 했고 그 후 행복한 생활을 하면서 영화도 엔딩을 맺습니다. 이 영화는 2000년에 개봉한 영화인데 타임슬립을 소재로 한 영화 중에서 긴장감이 넘치는 훌륭한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영화의 내용대로 10년, 20년 전의 자신과 혹은 친인척과 대화를 할 수 있다면 당신은 뭐라고 할 건가요? 과거를 바꾸고 싶나요? 하지만 이 세상에 인간은 연결되어 있고 하나를 바꾸면 나비효과처럼 다른 예상치 못할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겠죠? 물론 영화에서처럼 그 바뀐 결과에 책임을 지고 더 좋은 지금을 살 수 있다면 최상의 시나리오입니다. 이 영화는 2016년에 미국에서 드라마로 리메이크까지 했는데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찾아보길 바랍니다. 스낵무비였습니다. 이 영화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타이틀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투표를 통해서 선정된 시청자의 타이틀을 스낵무비 타이틀로 변경해드리고 영화, 공연 티켓을 증정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